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또 다시 시작할까요? 어떻게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 보시면 이제 우리 직위해제 갑니다. 직위해제인데 제일 먼저 직위해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직위해제 뭐예요? 사유야, 사유. 어디 한번 암기해 볼까요? 뭐 있습니까? 직무수행 능력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 극히 나쁜 사람. 됐죠? 두 번째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으로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사람. 세 번째가 형사 사건으로 뭐 된 사람? 기소된 사람인데 괄호에 약식명령 청구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 경찰은 아닌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뭐 자격 심사 받는 사람이 있어요. 고위공무원단. 경찰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금품비라든가 성범죄 같은 걸 저질러 가지고 지금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고 있어. 그래서 지금 직무 수행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5가지 사유가 이제 국가공무원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직무 수행 능력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 극히 나쁜 사람이잖아. 보시면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 극히 나빠서 직위해제된 사람한테는요. 몇 개월이 냅니까? 몇 개월? 3개월이죠. 3개월인데 대기를 명하는 겁니다. 3개월이네. 그리고 자 조심, 대기를 명하고 나서 이 사람을 그냥 놔둡니까? 당연히 직무수행 능력을 조금 메꿔주기 위해서 교육 같은 거 시킵니까? 교육 같은 거 시키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근데 교육 같은 거 시켰는데 교육이나 이런 거 시켰는데 3개월 이 안에 이 사람이 좀 좋아졌어. 좋아지면요, 이 사람은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 줘야 됩니다. 지체 없이. 근데 3개월 동안 교육시켰는데 이 사람이 나아지지 않아요. 그럼 그때는 뭔다? 자를 수 있습니다. 직권면직. 물론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쳐서 자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직위진 사람에게는요, 봉급을 이제 주는데 보세요. 직무수행 능력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한테는 봉급은 몇 %를 준다? 80%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 고위공무원단, 이 사람은 우리 경찰은 아니라 그랬죠. 이 사람에 대해서는 70을 주는데, 그럼 보세요. 이 경우는 이 사람은요, 길어봤자 몇 개월이면 3개월이잖아요. 그죠? 길어봤자 3개월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3개월이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3개월이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40%를 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있죠. 나머지 사유. 이거 뺀 나머지 사유로 이렇게 해가지고 직위해제 먹은 사람은요, 원래 봉급은 50만 준다. 50만 주는데 이 사람도 30일이니까 3개월이 넘었다면 그때는 자 30%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50% 그리고 3개월 지나면 30 이렇게 준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런 숫자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정년퇴직 가볼까요? 정년퇴직인데 연령정년은 몇 살까지 우리 연령입니까? 60세잖아요. 그리고 계급정년 있는 계급은 뭐가 있습니까?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으로 몇 년? 4, 6, 11, 1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급정년을 뭐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장할 수. 어떤 경우입니까? 자, 보세요. 수사, 정보, 보안, 외사,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이런 특수 부분을 담당하는 계급 총경하고 경정입니다. 총경, 경정. 그 두 계급은요, 4년 범위 내에서 계급 정년 연장할 수 있어요. 4년 범위 내에서. 그래서 수사, 정보, 보안, 외사, 자치경찰 사무 담당하는 총경과 경정 조심하시고 4년 범위 내에서 계급 정년 연장. 두 번째, 자, 우리 경찰청장이 딱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비상사태가 터진 겁니다. 비상사태가 터져가지고 이제 이 계급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요, 이 경찰청장은 이 4계급 있잖아. 4계급의 계급 정년을 이거를 경찰청장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 때. 몇 년 범위입니까?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이 4계급의 경우에 2년 범위에서 계급 정년을 연장하는데 이 경우는요, 연장할 때 무조건 연장하면 안 돼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경무관 이상이죠. 그럼 이 중에 경무관 이상이니까 뭐와 뭡니까? 당연히 경무관과 치안감이죠. 치안감 이상은 경무관 치안감은 행안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2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총경경정 있죠, 이거 총경경정은 여기는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 승인. 그럼 여러분들 이 앞에 경무관 이상은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인데 여기는 총경경정은 국무총리 대통령이잖아. 따라서 여기는 누가 있지 않다? 행안부 장관이 있지 않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 그다음에 정년이 된 날이 1월에서 6월이라면 6월 30일 날 당연 퇴직되는 거고 7월에서 12월이라면 12월 31일 날 이 사람은 퇴직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확인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정년 퇴직을 했고요. 뒤로 갑니다. 경찰 공무원의 권리 의무인데 먼저 경찰 공무원의 권리 의무를 우리가 개관을 한번 잡고 할까? 개관을 잡읍시다. 먼저 권리에는 크게 나눠 가지고 뭐가 있습니까? 조심. 신분상 권리와 무슨 권리가 있다? 재산상 권리가 있어요. 구별하셔야 되죠. 경찰이라는 신분 때문에 인정되는 건지 아니면 돈하고 관계되는 건지 구별하셔야 되거든요. 이걸 구별하는 문제 이미 나왔는데 이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돈과 관련되면 재산이고 그냥 경찰이라는 지위와 관련된 신분이거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경찰은 무기 휴대 및 사용권이 있잖아요. 그럼 무기 휴대 사용은 재산입니까? 경찰이라는 신분 때문입니까? 신분 때문이죠. 그 신분상 권리야. 근데 우리 경찰은 월급날 보수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럼 보수 청구권은 돈이잖아요. 그 뭐요? 재산상인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구별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의무야. 그래서 의무를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여러분, 제가 수업할 때 여러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의무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무슨 법에 나와 있는가를 기억하자. 무슨 법에. 하나. 그럼 첫 번째가 우리 무슨 법이 있었습니까? 국가공무원법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찰공무원법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경공법.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에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공직자 윤리법에 나와 있는 거 해가지고 4가지를 봤던 기억나십니까? 물론 다른 법도 있는데 우리 4가지만. 근데 여기서 국가공무원법에는 우리가 또 나누자. 또 나눠가지고 첫 번째가 일반 의무로서 선서 의무라든가 무슨 의무가 있다? 성실 의무라는 게 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여기서 얘가 중요. 직무상 의무가 있고 그리고 신분상 의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직무 수행할 때 지키는 의무죠. 국공법에 나와 있는 직무상, 국공법에 나와 있는 신분상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 있습니까? 우리가 종, 친, 복, 직, 법 기억나세요? 자, 그럼 정리합니다. 종이 뭡니까? 종교 중립 의무. 친은 친절 공정 의무. 복은 복종 의무. 직은 직무 전념 의무인데 자, 여기서 또 들어갑시다. 직무 전념 의무는 또 우리가 좀 빠져가지고 3가지가 있지 않아요? 여기서 뭐 있습니까? 첫 번째가 직장 이탈하지 마. 다른 직을 뭐 하지 마? 겸직하지 마. 세 번째가 무슨 업무 하지 마? 영리 업무 하지 마잖아요. 이렇게 3가지가 직무전념 의무에 들어가죠. 법은 법령 준수 의무. 자, 그 다음에 신분상에 뭐 있습니까? 신분상에 영, 비, 청, 정,
품, 집이었죠. 영이 뭡니까? 영의 등의 치안. 비가 비밀엄수 의무. 정은 청렴 의무. 정은 정치운동 금지 의무. 품은 푸비유지 의무. 집은 집단행동 금지 의무. 아시겠죠?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경찰공무원법에도 또 우리가 여기도 두 개로 나눠진다. 해가지고 여기도 직무상 의무가 있고요. 여기도 신분상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공법에 나와 있는 직무상이 바로 우리가 배웠던 거, 제, 지야. 거가 뭐예요? 거 조심하세요. 거짓 보고 금지입니까? 거짓 보고 등 금지입니까? 거짓 보고 등 금지죠. 제는 제복 착용 의무. 그리고 지는 지휘권 남용 금지 의무야. 그 다음에 신분상 의무는 바로 무슨 의무라고요? 정치 관여 금지입니다. 여기하고 헷갈리면 여러분 국공법의 정은요 정치운동 금지죠. 여기는 근데 정치관여 금지.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에 나와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얘가 지정장소 외에서 직무수행 금지. 근무 시간 중에 뭐 먹지 마라, 술 먹지 마라. 그리고 민사 문제 부당 개입하지 마 이거죠.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법이라는 법에 나와 있는 게 재산을 뭐 해라? 등록해라 공직자들은. 그리고 일정한 경우는 재산을 공개할 의무도 있잖아요. 공개. 그죠? 그 다음에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선물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공무원들은 퇴직하고 나서 취업 같은 것도 뭐 됩니까? 제한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개관을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개관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자 보수 청구권 있죠. 보수 청구권은 당연히 재산입니까? 신분입니까? 재산상 권리죠. 근데 보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거는 약간의 이제 견해 드립이 있거든요. 어떤 견해냐면 보수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공적인 권리로 볼 것이냐 사적인 권리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적인 권리로 본다면 이때는 무슨 법으로 가야 되냐면요. 공적인 법이라면 국가재정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법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 법으로 가면은 소멸시효가 5년이에요. 5년 행사하면 없어져요. 근데 사건으로 가면 여러분 사건으로 간다면 이거는 무슨 법으로 갔냐면 민법으로 가야 돼. 민법. 그래서 민법으로 가니까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공권으로 볼 것인가 사건으로 볼 것인가 견해들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는 판례라고 써 있는데 판례는 몇 년설을 취했다고요? 3년설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이런 구조를 좀 알고 계십시오. 이걸 공권으로 가면은 국가재정법으로 가서 5년이고 사건으로 본다면 민법으로 가서 3년인데 우리 판례가 3년설을 취한 판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연금 청구권. 자 질문합니다. 연금은 이거부터 갈까요? 이 경찰 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슨 법?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만의 법은 따로 없고 다른 공무원하고 같이 써 있잖아. 무슨 법에? 공무원 보수 규정에. 질문. 여러분 공무원 보수 규정은 법률입니까? 대통령령입니까? 행안부령입니까? 대통령령.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 규정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공무원과 같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경찰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그만두면 연금 받을 수 있죠. 자, 연금은요. 권리 가진 사람이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인사혁신처장이 결정을 해서 연금공단이 지급하거든요. 지급하는데 문제는 그 연금 청구 소멸시효도 여기는 몇 년? 5년입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은 이건 어떠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어떤 경찰이 직무 수행하다가 공무 수행하다가 다친 거예요.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요. 공무 수행하다가. 그러면 그거 국가에서 보상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게 이제 재해보상이거든요. 그리고 공무 수행하다 다친 경찰은 이거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요양이나 재활, 간병, 부조는 3년이고요. 나머지는 5년 동안 행사 안 하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다 좀 소멸시효입니다. 써놓으세요. 소멸시효. 소멸시효입니다.
재해보상 청구권인데 소멸시효도 3년 5년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린 숫자만 보는 거니까 경찰공무원법이 우리 아까 위에서 경공법에서 정치관여 금지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경공법에 나와 있는 정치관여 금지를 만약에 위반했습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5년 이하의 자격정지, 공소시효 기간은 몇 년? 10년입니다. 자, 다시 한번 경공법에 나와 있는 정치관여 금지를 위반하면 5, 5, 10이야. 자, 근데 하나만 거기다 써놓으십시오. 어떤 거냐면 국공법에 규정된 여러분 국가공무원법은 정치관여 금지입니까? 정치운동 금지입니까? 정치운동 금지잖아. 그래서 정치운동 금지 있죠? 이거를 위반했어. 공무원이. 그러면 이 국공법이죠. 국공법에는 이걸 위반한 공무원은 몇 년이라고요? 바로 얘가 3, 10이에요. 여기는 몇 년? 5, 10이잖아. 여기는 3, 30. 그러니까 국공법에 나와 있는 이걸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자격정지, 공소시효 기간은 10년. 아시겠습니까? 여기하고 섞이면 안 돼요. 비교하십시오. 그 다음에 집단행동 금지를 위반해서 집단행동을 해본 우리 경찰이 여기서 우리 경찰입니다. 경찰이 집단행동 위반하면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경찰은. 됐죠?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이 비상사태입니다. 비상사태가 전시야. 전시인데 직무유기금지. 여러분들 직무유기금지가 경공법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거제지에서 거가 뭐라고요? 거짓, 보고, 등 금지인데 그 등이 직무유기금지거든. 그걸 위반하거나 또는 지휘권남용 금지를 위반했어. 어떨 때라고요? 비상사태나 작전 수행 중에. 아니 경찰이 전시라든가 비상사태인데 이거 위반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때는 3년 이상입니다. 전시나 비상사태라면 3년 이상 처벌합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하고 좀 중복됐는데 여기 보세요. 나머지 됐고, 자, 같은 법 국공법 66조가 바로 뭐라고요? 집단행위죠. 아까 봤잖아. 집단행위를 위반한 경찰은요, 아까 여기서 봤죠? 집단행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의 벌금이라 그랬잖아. 이거야 이거. 중복됐네요 이거.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거니까 이건 뭐 중복됐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부분까지 마무리를 일단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공직자윤리법이라는 법을 가볼까요? 자, 먼저 공직자윤리법에도 뭐가 있다? 재산 등록 의무가 있죠. 그럼 첫 번째 재산 등록 의무자는, 일단 의무자는 이거 우리가 조금만 먼저 정리하고 합시다. 등록 의무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총경 이상이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재산 등록 의무자를 더 많이 알고 싶으면 대통령령을 찾아봐야 돼. 그죠? 그래서 대통령령을 찾아봤거든요. 찾아본 게 윤리법 뭐예요? 시행령이야. 그래서 시행령을, 이 대통령 시행령이니까 시행령을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경정, 경감, 경위, 경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걸 종합해 본다면 재산 등록 의무자는 뭐 이상이 된다? 경사 이상이 되겠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제가요 경장이야. 근데 경장인데 최근에 경사가 됐어요.
그럼 나는 이제 경장은 등록 의무자가 아닌데 경사는 등록 의무자니까 등록해야 되잖아. 나는 그러면 경사가 된 날로부터 얼마 이내 등록해야 돼?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있잖아요. 등록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2월 5일 날 경사가 됐어요. 그러면 2월 5일이니까 그때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 4월 달일 거 아닙니까? 그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이니까 4월 30일이 되겠죠. 그때까지 등록하라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 여기도 마찬가지. 등록 의무자는 또 등록 의무자는요. 매년마다 자기의 재산이 변동될 수 있잖아. 그거를 다음에 2월 말까지 등록합니다. 그러니까 통틀어 2월이죠. 다 등록 의무자다. 그 다음에 이 등록을 한 사람 중에서 더 높은 사람들은 뭐까지 한다? 공개까지 합니다. 공개까지 하는데 공개는요. 치안감 이상입니다. 치안감 이상과 그리고 누구? 시도경찰청장. 그럼 이 사람들의 본인, 자기 거, 그리고 배우자 거, 그리고 본인의 누구? 직계 존속비속. 이 사람의 재산 변동상을 신고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고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이제 공개하는 건데 문제는요. 공개는 누가 하냐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등록했잖아. 그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치안갑 이상 이런 사람들은 공개하겠죠. 얼마 이내라고요? 자, 등록사항과 변동상 신고 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몇 개월?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이제 관보나 공보로 이제 공개하는 겁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그래서 여기서는 1개월이고 등록에서는 2개월인 거 알 수 있겠죠? 구별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취업 심사 대상 공직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찰로 있다가 퇴직을 했는데요. 내가 굉장히 고위직이었어요. 고위직인 사람이 퇴직하자마자 내가 원래 경찰로 있을 때 했던 업무와 관련된 일반 민간 기업에 취직을 해버리면 그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사람들은요. 3년간 뭐 한다? 취업 심사 대상 기간에 취업을 못하게 돼 있어요.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심사 이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확인받으면 가능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퇴직하고 나서 3년간 취업을 못하는데 퇴직하기 전에 5년 동안 했던 업무 있을까? 이 업무하고 내가 취직한 회사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걸 확인받아서 그럼 가능하지 뭐 그거야. 그럴 때는요. 취업 승인 받으면 가능하다. 3년만. 그 다음에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신고해야 되잖아. 이건 무슨 법에 나와 있습니까? 공직자윤리법이었죠 이것도. 근데 신고할 금액은요. 미국 돈으로는 얼마? $100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는 얼마입니까? 1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됐죠.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 복무규정. 자, 복습하시 합시다. 경찰 공무원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의무가 뭐라고요? 지정장소에서 직무수행 금지, 근무시간 중에 술 먹지마, 민사문제 부당개입하지 마인데, 자 여기서 이제 들어가면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 여행 갈 때는요 소속 기관장한테 신고합니다. 조심할 거 첫 번째 2시간 기관장한테 허가받는다 아니에요. 원칙은 뭐다? 신고야. 근데 좀 특수한 경우는 허가 받아야 돼. 근데 원칙은 신고입니다. 신고. 허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경찰기관장은 근무 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경찰 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경찰에 대해서 1회 10일 이내 포상휴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10일 이내 포상휴가는 1년간 휴가 일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가고 따로 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따로 준다는 걸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뭐 조금 더 이제 추가한다면 만약에 내가 이제 공휴일인데 일이 있어서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요. 그 다음날 하루의 휴무를 허가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또 하나가 내가 밤을 새웠어요. 일이 많아서. 그럼 그때는요.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오전과 오후 둘 중에 하나의 휴무를 허가해야 됩니다. 네, 거기까지 기억하시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징계로 넘어가는데 징계벌과 형사벌 있죠? 이 부분을 잠깐만 볼게요.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경찰이 뇌물을 먹었습니다. 그럼 뇌물을 먹으면 이거는 분명히 징계 사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범죄이기도 해요. 따라서 징계 사유가 있으면 징계를 때리고 범죄면 형사처벌을 때리겠죠. 자, 근데 문제는요. 이 사람이 이제 징계 사유니까 징계를 때리면 먼저 징계는 이렇게 하잖아요. 소속 기관장 이 사람을 어디로 회부합니까? 징계위원회를 회부해서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이 사람한테 징계를 때리는 거죠. 근데 이건 뇌물 먹은 건 범죄니까 수사기관이 뭐 해야 됩니까? 수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들어가면요. 당연히 기관장한테 야, 니네 경찰 우리가 수사 들어갔다고 이거 통보해 줘야 되거든요. 통보는 수사기관은 며칠 이내 통보해야 돼? 개시된 때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입니다. 여기 더 들어가야 돼요. 자, 10일 이내 통보하면요. 이 기관장은 자, 조심. 수사기관으로부터 A라는 경찰에 대해서 수사를 들어갔다고 통보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절차가 무슨 절차다? 징계 절차라 그랬죠?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답니까?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답니까? 자,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으면요.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 두 번째. 자, 여기가 수사기관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감사원이라는 데에 있어. 감사원이 공무원들의 직무 감찰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감사원에서 이 A라는 경찰이 엄청 높은 계급이야.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 사람을 조사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감사원도 똑같이 수사기관 똑같이 10일 이내 알려줘야 돼요. 통보. 그럼 여기서 문제. 감사원으로부터 조사 들어갔다고 통보를 받은 기관장은요. 이 절차는 진행하지 못한답니다. 그럼 정리합니다. 자, 채용 정리할게요.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은 조사나 수사를 들어갔거나 끝내면 며칠 이내 기관장한테 알려줘라? 10일 이내. 그럼 여기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기관장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고,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으면 진행하지 못한다, 아니할 수 있다, 진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됐죠? 구별하십시오. 일단 이건 10일. 그 다음에 징계의 종류를 종류는 파면당한 사람은 다시는 이제 파면당하면 경찰 잘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다시는 경찰은 안 돼. 근데 일반 공무원은 몇 년간 안 돼? 5년간 안 돼. 5년 지나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는요. 5년 미만인가 5년 이상인가에 나눠. 근데 여러분 퇴직수당은 5년 미만 5년 이상 가려 안 가려? 안 가립니다. 더 여기서 5년 미만인 사람 퇴직급여는 4분의 1을 감액을 해요. 그리고 5년 이상이면 2분의 1을 깎아. 그러니까 5년 미만인 사람은 4분의 3을 주는 거고 2분의 1을 주는 거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퇴직수당은 5년 미만 5년 이상 가리고 다 여기는 2분의 1을 감액합니다. 그 다음에 해임된 사람도 경찰 잘리죠. 그리고 이 사람도 다시는 경찰은 될 수 없다. 일반 공무원은 몇 년 지나면 된다? 3년 지나면 돼. 3년 지나면 돼. 그 다음에 해임은요 원래 퇴직급여 수당 제한이 없는 게 원칙이야. 한마디로 퇴직금 다 줘. 그런데 알아보세요. 단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이런 거 있죠. 이런 어떤 사유로 해임됐다. 한마디로 뇌물 같은 거 먹었습니다. 뇌물 같은 거 먹었거나
공급액령 이용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좀 깎아요. 그때는요, 퇴직급여는 5년 미만이라면 8분의 1을 감액해요. 그리고 5년 이상이라면 4분의 1을 감액해요. 됐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임되면 퇴직수당은 5년 미만, 5년 이상 안 가리고 다 4분의 1을 감액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위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강등. 여러분, 강등은 일단 계급이 한 계급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이 사람은 그냥 3개월이야. 3개월간 일을 못해. 됐죠? 그리고 그 기간 중에 보수는요, 전액 감액합니다. 한 푼도 안 줍니다. 그 다음에 정직은요, 정직은 계급은 안 떨어져. 그러니까 직무가 정지될 뿐인데 이거는 이제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입니다. 기간 동안 이제 직무 정지. 그리고 보수는 전액이죠. 전액 깎는 건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감봉은요, 봉급만 깎는 거죠. 직무도 정지 안 되고 봉급인데 이거는 1월 이상 3월 이하 기간 동안 보수는 얼마 깎는다? 3분의 1을 감액합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진 승급 제한까지 좀 합시다. 징계를 먹으면 여러분 승진이나 승급 같은 게 좀 제한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징계 처분은 집행이 끝난 때로부터, 우리 아까 한번 강등 이런 거 봤죠. 끝난 때로부터 승진이나 승급이 조금 제한돼요. 근데 얼마 동안 제한되냐면 강등 정직 먹으면 18개월 동안이고 감봉은 12개월이고 견책은 6개월 동안 이제 승진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을 먹은 이유가 이런 이유야. 금품 향수수 공금액 유용,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에 따른 징계 처분을 먹었어요. 그런 경우는요, 여기에다가 몇 개월 더 추가한다? 6개월 추가해요. 그죠? 6개월. 그 얘기야. 그러면 강등정직, 이 가로 있는 거 있죠? 이걸로 강등정직 먹으면 여기다가 플러스 6개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감봉 먹으면 플러스 6개월. 이것 때문에 견책 먹으면 플러스 6개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로가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때는 우리가 뭐 이렇게 징계의 종류까지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배웠던 거 다시 한번 꼭 복습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걸로 천천히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우리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